이런 거는 선생님이 표를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표를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ABC가 단물 핵이니까 옆으로 만들어. 단물 핵산. 이렇게. 그 다음에 선지를 여기다가 넣어. 항체의 주성분이다. 그럼 단백질이죠? 시읒으로 시작하는 건 단백질이라고 그랬어. 효소, 항체, 호르몬, 헤모글로빈 등등등. 흐흐흐흐. 외우기도 쉽잖아? 그 다음에 구성원소에 산소가 있다. CHON, H2O, CHONP.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초초촌피. 외웠죠? 산소는 다 있어야 돼. 기본 단위체가 있냐? 얘는 아미노산, 물은 없어.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의 기본 단위체가 어디 있니? H2O가 그냥 물 분자인데. 이해하지? 그리고 이게 제일 빨라. 표에다가 지지고 볶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선지 보면 디귿이란 선지가 이제 얘란 얘기지. 산소가 있다. 이런 얘기지. 얘가 디귿 선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 나와야 되니까 얘죠. 기본 단위체가 있다. 그럼 얘가 이제 니은이 될 거고. 옆으로 보면 동그라미 3개짜리가 하나 있어야 돼. 걔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일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2개짜리는 하나 있으는데 2개짜리 여기 있으니까 얘가 핵산. 얘가 물입니다. 이렇게 찾으라고. 이게 제일 빨라. 표에다가 지지고 볶자하지만 안 나와. 얘기했다 내가 여러 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 그때마다 표로 이걸 지지고 볶지 마. 바로 그려. 그리고 대입해. 이게 훨씬 빨라. 다만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OX를 만들지.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먼저. 항체의 주성분이 뭐고 기본 단위체가 뭐고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푸냐고. 선생님이 시키는 건 하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A는 핵산, A는 X, 디귿은 기본 단위체가 아니죠. 산소죠. 이해했나? 잘 적어 놓으시고. 얘들아, 올 1등급 어려워. 전국에 80명밖에 없어요. 수십만 명 학생 중에 1.0은 1.0 몇은 본 적 있죠. 1.02, 1.03, 1.2. 사실 1.2도 엄청 잘한 거거든. 근데 다 1.0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 아마. 볼 때마다 공부하고 있는 애인데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뭐 할 때도 공부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뭐 니네 다 모든 과목 1.0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 통과만 1등급 나와보자. 그것도 10%. 4%도 아니야. 10%. 할 수 있어요. 10%면 25명입니다. 많으면 30명. 4%면 250에 4%면 몇 명이야? 10명이었다고. 3배가 늘었잖아. 거의 2배, 3배. 그죠? 할 수 있다니까. 닫는다잉. 이해됐지? 나머지 질문 없으시면 넘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 6번부터 11번 질문. 10. 그냥 7번. 그 다음. 그러니까 얘는 콜라겐이래. 얘는 근육이고. 가와나는 모두 아미노산. 피부 속 콜라겐이랑 단백질을 앞에서 완자 넘겨보면 보겠지만 이게 단백질이 얘네들을 구성해. 근육도 그렇고 콜라겐도 그렇고요. 가와나는 기본 단위체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르다. 단백질이지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의 20종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몇 개가 배열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결정되는 거거든. 입체 구조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백질이라면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배열 순서나 개수가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가와나는 입체 구조와 기능이 달라. 이게 같은 얘기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면 입체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단백질의 성질로 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개수가 똑같아. 종류도 똑같아. 근데 배열 순서가 달라도 다른 단백질이 됩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고. 기본적으로는 개수도 다르고 배열 순서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서 다른 단백질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어? 단백질의 형성 과정 중요해. 나와 있잖아. 여기 내가 별표 쳐놨잖니?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죠? 이런 얘기라고. 책을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너네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이 미친놈들이 책은 안 읽고 문제만 풀어. 문제 뭐냐? 계속 똑같은 거 틀려. 더 틀려 막. 나 같으면 문제 쭉 풀다가 조금 머리를 식히고 싶으면 완자나 부교재를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겠다. 나도 아까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내가 생명과학이나 통과를 모르겠냐?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에 있는 내용이랑 오른쪽에 구석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까지 찬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나도 그렇게 하는데. 다 아는 사람도. 그래도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이 보여요. 이런 것들. 해보라고. 일찍 일어나서 하든 쉬는 시간에 하든 걸어가면서 하든. 이해했어? 그 다음 또 질문 없나? 다음 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출 풀다 보면 자주 나오잖아. 비율 같은 거. 계산은 아니지만 이중나선 구조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염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니? 여기까지 이랬지. 여기에 구아닌이 이렇게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구아닌이 막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양쪽에. 여기까지 이랬지. 여기에 총 개수의 비율을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구아닌의 비율이 30이라는 거야. 전체 개수에서 구아닌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이제 구아닌이랑 누가 상보적인 결합해? 사이토신이 이제 수소 3중 결합하죠? 이 3중 결합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상보적인 결합하니까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얘가 60이니까 40은 어디로 가야 돼? 아데닌과 타이민이 20씩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니? 얼마나 쉬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치사하면 개수로 나와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개수가 좀 더 짜증나. 그리고 문제 잘 읽어야 돼. 얘는 전체인데 한 가닥의 구아닌이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이해하지? 아니죠. 한 가닥이면은 반대편에 또 사이토신이 30%가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해하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개수로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구아닌이 30%인데 전체 200개로 구성되어 있대. 한 200개. 염기가. 근데 이게 한 가닥이냐 두 가닥이냐에 따라서 전체 개수가 달라지잖아. 비율은 똑같은데. 전체의 30%라면 얘 60개 있는 건데 한 가닥이 200개씩 양쪽에 두 가닥이면 400개가 있는 거니까 그때의 30%는 개수가 120개죠. 개수 갖고도 장난치실 수 있다고.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나 같으면 개수로 장난치쳐요. 왜? 퍼센테이지는 너무 쉬워. 뒤에 보면 개수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너무 쉽잖아 이런 건. 이거 살짝 전날만 공부 누구나 맞춰. 산수할 줄 알면. 되셨어요? 닫습니다. 그 다음 또 몇 번 질문이니? 없으면 넘깁니다. 서술형 하세요. 실력 업문제 질문. 3번 또 1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자주 나와. 뭐 아까 OX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일단 A부터 C가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이야. 단백질과 핵산은 자주 나오지 얘들아. 아까도 나왔잖아. 단백질 물 핵산.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는 탄수화물, 지방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단백질과 핵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기억이라는 건 A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라는 거고 니은이라는 건 양쪽에 다 겹치는 질문이라는 거고
디귿이라는 건 모두에 해당해. 그러니까 나 같으면 디귿을 먼저 찾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성 원소에 수소가 있다. 그럼 단백질은 CHON이고 얘는 CHOMP고 CHO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CHO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수소는 다 가지고 있어. 얘가 디귿이야 그냥. 질문 하나 치웠고. 그 다음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면 이건 단백질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단백질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기억에 대한 선지야. A가 단백질이라는 거 찾았고. 얼마나 쉬워? 그럼 자연스럽게 에너지원이 니은인데 단백질과 함께 에너지원을 쓰는 건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먹는 밥. 그럼 나머지 하나가 핵산이라는 얘기고. 뭐 이렇게 찾는 거야. 어려운 길도 없어요. 되셨어? 그래서 니은이 에너지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종류에 따라서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안 되지. 단백질에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핵산에 저장하는 겁니다.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순서. B의 종류에는 DNA, RNA. 그건 C의 순서죠. C의 종류.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꼼꼼히 봐두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되셨어? 다 씁니다. 그 다음 3번. 3번 보면 딱 봐도 선생님 이런 그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얘가 아미노산이고 여기가 아미노기, 겨사슬, 카복실기. 야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아직도 이거 모르면 시험 자격이 없어. 변지 알겠어? 아, 너 안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야? 기말 때 이거 설명 안 할 거야. 잘 들어. 너 서정구 한 명인데 너 때문에 다시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 넌 영상을 봐야지. 이해하냐? 그 다음에 얘는 이중나선 구조니까 DNA이고 그 다음에 인산당 유라실이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유라실이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예요. DNA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유라실은 RNA만 가질 수 있는 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DNA만 가지고 있는 염기는 뭐니? 뭐야? 타이민이죠. 바로 나와야지. 그래서 보면 내가 히읗으로 시작하는 거 단백질이라고 했죠. 효소, 항체, 호르몬, 헤모글로빈 등등등. 뭐 콜라겐도 되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결합이고 나의 기억에 저장을 하는 거니 염기에 저장하는 거니 염기 서열에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ATGC 그게 유전 정보입니다. 거기에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의 배열 순서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기말 때 또 나와요 여기. 알겠어? 다는 나를 구성하는 게 아니야. 다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고 얘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니까 안 돼요. 자세히 봐야 된다고. 니네 기출 풀어봐서 않잖아. 문제 치사하다니까. 야 완자랑 완자핀 그나마 이거는 양반이야. 기출 봐봐라. 막 별일 본 거 글자 갖고 장난질 치지 않니? 학교 시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깔끔한 거 다 맞고 좋아하면 안 돼. 학교 시험 틀려요. 니들이 생각지 못한 걸 낸다고. 근데 그걸로 아무리 치사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틀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점수 등급은 나오니까요. 등급에 써있냐? 문제 치사하게 나와서 등급이 2등급이 됨.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상관없겠지만 1등급 옆에 시험이 존나 쉬워서 1등급이 이런 거 있냐? 없다니까 그런 게.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등급이야 등급. 이해되지? 일단은 맞고 얘기해. 맞고. 1등은 맞고 시험 문제 너무 치졸하지 않냐? 이러면 말이 돼. 근데 3, 4등급이야. 시험 존나 치졸하지 않냐? 뭐라고 생각해? 비용신 이러고 있잖아. 전교 1등이 와서 앞에서 우니까 괜찮아 얘기하는데 꼴등이 앞에 와서 울면 괜찮다고 하긴 하겠지만 속으로 공부나 좀 하지 미친 새끼 이럴 거 아니야. 나도 감정적인 사람인데. 이해됐냐? 넘깁니다. 해보세요. 1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 다 했고 근데 니네 화수 근데 뭐 물질순환 들어간다는데? 승수가 그지? 그 물질순환 더 해야 되네. 여기 질문.
반도체도 의외로 껄끄럽잖아. P형하고 N형 반도체 나오거든. 다이오도 나온단 말이야. 잘 해놔야 돼.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리 너무 거부감 갖지만 물리란 학문 자체는 좋은 학문이에요. 너네가 살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물리로 돌아가요. 쓰면서 뭘 그렇게 미워해. 없으면 못 살면서 핸드폰. 물리 좋은데 재밌는 과목인데 거부감을 좀 없애. 마음을 좀 열어. 할 수 있어. 어차피 1학기 기말이 물리란 말이야. 2학기 기말도 물리고. 친해져. 괜찮아. 여기 질문 없으면 넘겨? 그 다음 여기 108페이지 질문해 봅시다. 5번 또 5번 볼까요? 5번 보면 전원장치, 전원이 이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검육에 검사한다는 뜻이지. 류는 뭐겠냐? 전기인데. 그래,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게 검육계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지? 뭐 검압계면 전압을 측정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설명이 없는 거야. 검육계와 이런 거의 장치에 대해서. 너네가 모르면 중학교 때 안 한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너나 머릿속에 설명해줬으니까. 됐지? 그리고 간다. 가에서는 안 흘렀어. 나에서는 흘렀대. 그러면 이제 도체와 부도체니까 안 흘렀다며. 그럼 부도체가 일로 와야 되고, 흘렀다며. 그럼 도체가 일로 와야겠지.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기 전도도가 좋은 애고, 부도체는 전기 저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죠. 흐를 수가 없다고 방해하는 힘이 너무 세서 얘처럼 지금 쓰고 있잖아. 나무, 플라스틱 등등등. 이해됐냐? 그 다음에 전압은 같다. 뭐 이런 얘기야. A에 연결된 전원장치의 극을 바꿔 연결하면 흐르겠냐? 부도체인데. 다이오드라면 바뀌죠. 다이오드는 흐르게 됩니다. 전지를 바꾸게 되면. 원래 안 흘렀다가 이따 풀 거야. B의 전선에 유리된 구리. 구리가 도체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A는 B보다 전기준도성이 낮다. 왜? 전기저항이 크니까. 이런 얘기라고. 되셨어? 그 다음 또 몇 번 질문이니? 넘겨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질문 9번 또 있나?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전기전도성이랑 반도체까지 들어온 반도체의 전기전도성을 묶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가능하지 않겠니? 잠깐 생각해 보건대.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 물질인데 설탕 같은 걸 물에 넣고 저쪽에는 이온결합 넣은 다음에 전기를 통하냐 안 통하냐 물어본 다음에 안 통하면 도체하고 부도체 중에 뭐랑 비슷한 성질 때문에 그런 거니?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려면 무궁무진해요. 통과하는 이론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지? 간다. 다이오드래. 다이오드가 뭘 뜻하는 거니 얘들아? 다이오드가 뭐니? 다이는 두 개란 얘기잖아. 오드는 이제 반도체를 붙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N형과 P형 반도체를 붙인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야, N끼리 붙이거나 P끼리 붙이면 나가리야. 그건 안 돼. 아예 못 써.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뚝 잘라서 여기를 N형, 여기를 P형이라고 하면 N형은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고 포지티브 플러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양공전자.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전지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전구나 여러 가지 전원 장치를 연결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전구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냐? 여기가 긴 쪽이 플러스고 작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려고 전지 연결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가 빈자리로 넘어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고. 그 쉽게 생각해. 마마 풀풀이면 전류 흘러. 둘 중에 하나가 반대면 안 흘러. 이거 얼마나 쉽니? 결론이 이건데.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A와 B에 연결된 전지의 극을 바꾸어 연결한 후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했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얘는 켜졌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란 얘기지.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나에서 극을 바꿨대. A하고 B의 연결이 극을 바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된 거야. 그럼 바뀌었으니까 안 흐르지. 이런 얘기라고. 얼마나 쉽니? 이게 끝이야,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 납득했어? 다이오드 회로에서 정류작용을 한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랑 증폭작용 알아야 됩니다. 스위치는 말 그대로 껐다 켰다. 증폭은 스피커 생각하라고 그랬지? 전류나 소리, 음역대를 커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증폭작용이에요. 다이오드는 니은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지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그랬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그랬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니은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지. 이건 외워야 돼. 전자 맞불을 외우던가 전류 풀마를 외우던가. 방향이 반대니까 난 전자 맞불로 외우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흘러야지. 플러스에서 또 이렇게 가라 찐따같이. 미친놈처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알겠죠? 전지인데 이렇게 가면 전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도선이랑 연결하고 이렇게 흘러야 전류가 흐르지. 이해했지? 둘 중에 하나는 적을게. 이 새끼들아 외울 생각이 없구만. 전류, 풀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전자는 맞불이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대라고 내가 얘기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겁니다. 2학기 기말 때 또 쓸 거야.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전자 맞불. 전류 풀만은 왠지 나는 단어가 좀 입에 딱 안 붙어갖고 전자 맞불로 외웠거든? 실제로는 같아.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 이해했지? 그래서 니은으로 흐르는 거고 나에서 전압을 높이면 전압과 관련이 없어. 다이오드의 정류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흐르는 거야. 극을 바꾸던가 다이오드의 N형과 P형의 위치를 바꿔야만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은 전혀 관련 없다. 그러니까 이 부도체에 높은 전압을 흘려준다고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엄청 높은 전압을 흘려주면 어떻게 되냐? 그냥 타. 알겠어? 자, 적어놔. 틀리면 안 돼. 나올 게 뻔한데 왜 틀립니까? 거부감을 없애야 할 수 있어. 닫는다잉. 적었지? 넘겨도 되니? 그 다음 페이지 질문. 엄서요? 넘깁니다. 여기 질문. 3번 또 4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표 만드는 거야, 얘들아. 표 만들어보자. 반도체 소자 AB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Y축에 올 때가 있고 X축에 올 때가 있거든? 근데 Y축에 왔는데 얘네를 위에 적어. 그럼 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적을 때도 잘 봐야 된다고. 얘는 Y축에 있으니까 그냥 나는 Y축에 적을 거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근데 이걸 위로 적으면 표 다시 만들어야 된다. 표가 거꾸로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선지. 전압을 증폭한다. 증폭작용 내가 방금 얘기했지. 누가 하는 거야?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증폭작용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증폭작용은 누가 하니? 이건 물어본다고. 그 다음 빛의 삼원색. 그러니까 빛내는 게 누구냐면 누가 봐도 발광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내가 빛을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달라? 선지는? 그래? 구해보자. 알았어.
그 다음에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이거 정류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다이오드의 역할이지. 이렇게. 근데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요것도 있다. 스위치. 스위치는 뭐냐면 누르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다시 누르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도 전류를 제어한다고 볼 수 있겠네. 흐른다 안 흐른다도 전류의 제어고 한 방향에 흐르는 것도 전류의 제어죠. 요 선지 때문에 그러구나. 틀린 게 보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일로 넘어오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가 일로 와야겠네. 그러니까 얘가 발광 다이오드가 될 거고 요거 이해했나? 그 다음에 증폭작용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개짜리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증폭작용 이렇게 돼야겠네.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오면서 얘가 트랜지스터. 그럼 나머지 하나가 빛의 삼원색이고 얘가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돼야겠네.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봐봐. 줘봐. 뭐가 다르다는 거지? 전압을 증폭, 빛의 삼원색, 전류 흐름 제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니네 책이 오류인가 봐. 여기가 X여야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니네 책이 좀 오류가 있나 보네. 그러지 않고서는 동그라미 3개짜리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체크해놔. 이게 맞는 것 같아. 뭐가요? 다시 뭐라고? 증폭. 그것도 관련이 있겠다. 그것도 돼요. 증폭도 엄밀히 보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과정이긴 하거든. 살짝 다른 과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능해요. 어차피 상관은 크게 없어. 그래서 A는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고 B는 다이오드니까 주기적으로 변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전류가 교류라고 해서 양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니까 그게 일정하게 신호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가 아니라 기억이겠죠. 이렇게. 얘도 얼마든지 표로 나올 수 있다. 잘 체크해 두시고. 됐어요? 이해됐나? 닿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좀 문제를 풀어서 와서 20분이든 30분이든 질문하고 가세요. 와서 문제 풀지 말고 평일에 밤에 낮에 쉬는 시간에 문제 풀고 와서 질문하고 가. 조금이라도. 어차피 혼자 공부하면 모르는 게 생기고 그걸 해결하려고 학원 다니는 건데 왜 해결을 안 하고 여기서 문제를 풀고 있냐고. 해결하고 가. 가서 집에서 풀어. 푸는 거. 니네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해했냐? 그 다음 4번이라고? 맞아요? 4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자판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니까 질문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아. 봐봐. 발신부 LED로부터 방출된 적외선의 빛이 이게 뭐냐면 니네 집에 여기 TV 없는 사람 손? 엄마 아빠가 없앤 거네.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지? 여기 돈이 없어서 TV가 없는 집은 없거든요, 요즘에. 그럼 아예 학원도 못 다니지. 그러니까 집에 TV가 있으면 니네 TV에 이거 전원 버튼에 뭐 누르면서 여기 끝에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요? 거기서 빛 나오는데. 그 적외선이야. 이거라고, 이거. 집에 있는 TV 리모컨이 이거라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작동 원리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했냐? 거기 앞에 빗나가는 거 막아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그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보면 적외선의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도달을 하면 적외선 수신부의 전기 전도도가 변하면서 LED에 전기 올려서 불이 들어온대. 이런 얘기라고. 야, 왜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TV 리모컨이 신호를 주고 그러면서 TV 리모컨 중에 좋은 건데 버튼 누르면 불도 들어오지 않니? 그랬을 때 이런 걸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 감지 LED 등에 전류가 흘러서 얘가 깜빡깜빡 하는 거야. 버튼 눌렀다고. 이해하지? 그래서 보면 여기 발신부가 있고 수신부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보면 적외선 수신부에 감지한 빛 신호가 약해서 센서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증폭이야. 그럼 누구니? 증폭 나오자마자. 그래, 얘 트랜지스터야. 얼마나 쉬워. 요거 찾았고 그 위에 기억은 전기 전도도가 변한다. 야, 빛이 반사돼서 도달해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성이 좋아졌다는 얘기니 나빠졌다는 얘기니? 좋아졌다는 얘기지. 전기 전도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니은을 보면 잘 봐봐. 지금 여기에 박혀있는 게 전부 다 반도체야. 이런 게 트랜지스터야. 다리 3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나 여러 가지 전자자판이 박혀있고 그랬을 때 박혀있는 이 전자회로 기판은 전기가 잘 흘러야 된다고 그랬어? 안 흘러야 된다고 그랬어? 흐르면 안 되지. 왜? 여기에 흐르는 반도체의 전기와 여기서 흐르는 전기가 헷갈릴 거 아니야. 오히려 혼선을 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판은 애초에 부도체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질문의 전부예요. 이게 끝이야. 뭐가 어려워. 괜히 그림 보고 쫄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나와요. 처음 보는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대신 공부를 한 상태에서. 공부 안 하고 자신감은 그건 자만감이지. 그거는 찐따지. 됐냐? 간다. 기억에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해야 되고 니은은 부도체여야 되고 디귿은 트랜지스터죠. 이게 끝이잖아. 니네가 다 아는 거라고. 집에 다 있고. 됐니? 다 씁니다. 그 다음 중단원 마무리 문제 질문. 여기 질문 없어요? 세빈이 있어? 그래. 뒷페이지 질문 7번? 또 없니? 7번 보겠습니다. 이제 화합물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화합물이면 공유결합 아니면 이온결합이야 그냥. 얼마나 쉽니? 딱 봐도 얘는 이온이고 얘는 공유했잖아. 그럼 얘는 공유결합이고 얘는 이온결합이야. 쉬운 거부터 가자. 얘는 네온처럼 되는데 전자를 2개 잃었다는 얘기는 네온보다 전자가 2개 많았다는 얘기고 그럼 10번에다가 2를 더하니까 마그네슘이죠. 얘도 네온처럼 됐는데 네온보다 전자가 2개 적었다는 얘기는 네온이 10번이니까 2를 빼면 8번에 산소죠. MgO죠. 자주 나왔잖아. 산화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거지. 1대1. 얘는 보면 전자를 하나씩 공유했을 테니까 얘 세 보면 얘는 자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2주기 17쪽 누구야? 플루오린. 그럼 얘도 2주기 10쪽 누구야? 플루오린. 근데 얘는 전자가 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만 자기 거란 얘기지. 2주기 16쪽 누구야? 산소. 플루오린과 산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납득했니? 끝났잖아. 그리고 이제 선지 보면 A부터 C는 모두 비금속이다. A하고 B는 비금속인데 C는 금속이잖아요. A부터 C는 모두 2주기다. 마그네슘이 3주기인데 내가 양이온 주의하라고 그랬지. 주기 감소한다고. A부터 C 중 원자 번호는 B가 제일 크다. 뭔 소리야. C가 누가 봐도 제일 큰데. 12번. 내가 주기율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이 순서대로 안 나오면 이런 문제 못 풀어요. 내가 그래서 테스트 보고 강조한 거야. 알겠어? 바로 딱딱딱 나오잖아. 아시는 분들은. A, B2의 공유결합의 수는 2개다. A, B2니까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2개잖아.
그럼 공유의 전자쌍수는 2라고 얘기해야지. 단일결합 2개. 이중결합이 2개면 공유 전자쌍수는 4개죠. 그때는 4개라고 할 수 있지. 이중결합이 4개면. B와 C는 2대1. B와 C니까 얘가 1가잖아. 그럼 마그네슘과 플로린 결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플로리나 마그네슘 이렇게. MgF2 낯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니? 되셨어? 그 다음에 기호 잘 확인해라. 얘가 B고 얘가 C니까 BC2지만 얘가 C고 얘가 B면 CB2라고 해야 돼. 이걸로도 장난질 친다고 시험에서는. 앞뒤를 바꿔가지고. 이해했냐?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 A, B인지 B, C인지 C, B인지 C, D인지 엄청 헷갈리게 된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거 틀리면 나중에 채점할 때 얼마나 열받니? 다 맞은 건데. 넘겨도 돼요.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질문. 몇 번 질문이니? 15번. 또 있나? 규산형 광물은 아쉽게도 독립형부터 망상까지 좀 외우셔야 돼요. 힘들어도. 이번 중간고사까지만. 해보자. 독립형의 예시 뭐이니? 돌덩이. 쓰바. 안 외워? 감람석. 그치? 독감.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걔는 공유 전자쌍수가 없는 애들이야.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1대4죠. 요거 이해됐지? 그 다음 공유하기 시작하면 뭐로 시작해야 돼? 단사슬. 단사슬의 예시가 누구 있어? 휘석. 얘는 하나 공유하지? 양쪽에 2개 공유할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복사슬. 복사슬에 누구 있어? 각섬석. 여기서부터는 공유 전자쌍수가 늘죠. 그 다음에 뭐 있어? 판상. 판상은 복사슬보다 더 많은 쌍을 공유 결합하고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니? 흑음모. 마지막에 망상. 누구 있어? 장석, 석영. 이거 쪼개짐과 깨짐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야. 석영하고 요 앞에 있는 애들은 깨짐이 있어. 나머지는 다 쪼개짐이지. 기둥 모양이냐 판 모양이냐. 여기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감람석도 깨지고. 됐어? 간다 이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하나의 사슬이니까 단사슬이지? 위아래 2개 있으면 단사슬이 2개 있으면 복사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결합했잖아. 이런 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판상은 판 모양이어야 돼. 얇은 판.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외웠듯이 휘석, 각섬석. 얘는 망상 구조인데 여기 장석이라고 줬으니까 석영하고 장석 중에는 알려줄 거야 아마. 왜냐면 장석, 석영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거든. 통합과학 1학년으로는. 나중에 2학년 때나 3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G2에서. 됐니? 그리고 보면 가나다는 모두 쪼개짐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쪼개짐이냐 깨짐이냐 물어본다고. 석영이 깨짐이죠. 나머지는 원래 쪼개짐이고. 쪼개진다는 얘기는 모양이 나타난다는 게 모양. 얘네 기둥 모양 나타나지? 이런 얘기라고. 그 모양도 다 앞에 있잖아요. 모양까지 아셔야 돼. 그 다음 길게 이어진 사슬구조. 길게 이어진 사슬구조.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야. 긴 사슬 모양이기 때문에.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는 독립형일 때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4잖아. 근데 단사슬에서 망상으로 가면 1대3에서 최대 1대2까지 간다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뭐 4대11, 2대15 뭐 이런 거 적혀져 있잖아. 내가 왜 비율을 설명 안 하냐면 딱 안 떨어져요. 소수점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서술한 학교들은 비율 알고 계셔야 돼. 이해됐냐? 너네는 기본적으로 1대4에서 망상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 테니 비율이 점점 주는구나.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최대 4개 공유하면 1대2까지. 이거 알아야 돼. 물어본단 말이야. 규소분의 산소수밖에 분수값으로 물어본다고. 이해했어? 그러므로 가가 다보다 작다 이러면 안 돼. 가가 단사슬이니까 여기잖아. 다는 여기로 와야 된다고. 됐나? 규소 대 산소의 비율 얘가 훨씬 크죠. 1대3. 됐니?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여기는 너희가 몇 번 반복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닫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질문. 몇 번 질문이니?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22 보겠습니다. 그럼 보면 이거 딱 봐도 반도체잖니? 봤더니 회로에 물질 A와 B의 전자가 있는 모습인데 봐봐. 우리 배운 거야. 우리 저번에 자유전자랑 속박된 전자 배웠지. 속박된 전자는 전기전도도가 낮을 때 나타나는 부도체의 특징이잖아. 속박됐죠. 전자가 못 움직이잖아. 얘는 어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잖아. 자유전자, 속박된 전자, 도체, 부도체 이런 얘기지. 얼마나 쉬워. 납득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보이고 얘는 원자에게 전기력이 딱 붙어있는 속박된 전자가 보이지 않니? 그림만 봐도? 전기 전도성은 얘가 더 커야 돼. 자유전자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도체, 부도체를 매칭하라고 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은 쪽에 도체를 매칭하고 여기에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적는 게 맞겠죠. 이해했나? 그리고 선지 보면 A의 예로는 알루미늄이 있다. 알루미늄은 금속이니까 도체겠죠. 전기 전도성이 A가 B보다 당연히 좋아야 되고 P 지점을 이동하는 전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 P 지점이니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 기역으로 가야겠죠. 이해했냐? 전자 맞불. 알아들어가 말씀드렸지. 외워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닫아도 되니? 넘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질문. 고난도 문제. 고난도인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막상 또 고난도엔 없어 우리 애들? 뒤에 7번. 앞에는 없어요? 너 뭐야 질문이란 건 뭐야? 왜 페이크를 써 이 새끼? 펜을 이렇게 들고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뭐 손을 든 거야? 뭐야? 정말 진짜. 7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니네 그냥 물리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하기 싫지? 해야 돼. 이거 안 어려워. 봐봐. 이거 완자피도 이런 문제 많던데 내가 풀어보니까. 그죠?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P로 가는 거고 이렇게 연결하면 Q로 가는 거야. 이런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랬을 때 나는 스위치 A부터 D에 연결했을 때 검육이는 아까 설명했고 전류경제 관찰한 결과인데 뭐에 매칭하냐? 여기에 있는 P, Q, R, S는 도체 아니면 반도체래. 이런 얘기라고. 요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봐봐. S1에 A를 연결했어. 그러니까 S1에 이렇게 연결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했니? 그리고 나서 C를 연결할 때도 있고 D를 연결할 때도 있대. 여기 반도체야 부도체야? 니네 책 봐봐. 부도체지. 이거 오류지. 이 문제가 이상해서. 반도체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부도체죠? 글씨가 이상하네. 여튼 반도체 아니면 부도체야 된단 말이야? 그 빡 봐봐. A에 연결했는데 C와 D에 안 됐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둘 다 부도체일 수도 있지만 얘의 문제일 확률이 높지. 왜냐하면 찐따같이 둘 다 부도체 준다고 둘 다 도체를 주고 그럼 싹 다 안 흐를 텐데 그 문제가 성립하겠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도체 부도체 둘 중에 하나 도체 부도체 줘야 문제가 재밌어지지. 요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아마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얘가 부도체고 나머지는 도체 또는 부도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얘 연결하고 나머지 아무리 연결해봐도 얘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밑에 거 보면 확실해지겠지? 요번에는 P에 연결했어. 그랬더니 들어오네. 확실하지? 그럼 어떻게 됐단 얘기야? 다 도체란 얘기지 이러면. 얘도 도체니까 전류가 흐르고 얘네도 도체니까 전류가 흘러야지. 그러니까 얘만 부도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끝이야 이 문제는. 이걸 왜 안 풀어? 흐르냐 안 흐르냐만 보는 건데. 이해했니?
고체 막대 PQRS는 도체는 두 개다. 도체 세 개고 부도체가 하나니까요. 단위 부피당 물질의 자유전자 내가 얘기했지. 도체일수록 많다고. P가 가장 적다. 그러니까 부도체에 제일 적어야 돼. 전기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속박대 전자가 많다는 얘기겠지. R과 같은 성질은 피복. 도체를 피복에 이용하면은 전선 만지는 분 다 죽어. 전류 흐를 거 아니냐. 이해하시지? 전선 피복에는 부도체인 뭐 고무나 뭐 보통 고무를 쓰긴 하죠. 이런 걸 써야겠지 뭐. 됐니? 닫는다이? 그 다음 또 몇 번 질문이니? 6번? 다시 빼기야? 이건 뭐야?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개수로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0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이중나선일 때도 있고 한 가닥이 100개의 애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200개가 전체고 얘는 100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100개의 염기쌍이면 말 그대로 100개란 얘기겠지. 얘는 그냥 두 가닥이 100개다 이런 얘기라고. 되셨어? 그리고 나서 X에서 기역의 비율이 27이야. 기역이 27. 근데 뭐 기역이 여기 사이토신이니까 여기 구한이란 얘기고. 그럼 얘가 27이면 얘도 27일 거고. 그럼 얘가 54니? 그쵸? 나머지가 46이니까. 그럼 23 있겠죠, 이렇게? 누가 아덴이고 누가 타임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덴인과 타임인을 매칭 못하니까 조건이 뭐가 있냐? 디귿은 RNA 없다. 이 말은 무슨 말? 얘가 타이민을 얘기하는 거지. 왜? RNA는 유라실이 있잖아. 타이민 대신에. 이해됐나? 그러니까 디귿이 타이민이고 얘가 아데닌이라는 거지 알려줬어.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제 선지를 보면 니은은 아데닌이고 디귿의 객수는 46개냐? 46개. 100개의 염기쌍. 염기쌍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네. 쌍이니까. 그럼 200개로 시작을 해야겠다. 여기까지 이랬지? 200개인 거야, 쌍이니까. 그럼 여기에 23% 곱하면 되잖아. 46개죠. 이해됐나? X를 이루는 두 가닥 중 한 가닥에서 C의 개수와 기역의 개수. C랑 기역의 개수는 항상 같아야 돼? 두 가닥의 합이 똑같은 거지. 둘 중에 한 가닥에는 사이토신이 많은지 구안인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여기는 한 가닥만 물어봤잖아. 되셨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각각 100개씩 있는 거야. 이렇게. 200개니까 양쪽에 100개 동일하게 나눈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근데 한쪽 가닥에 사이토신이 많을 수도 있죠. 이렇게 쭉. 구안인의 개수는 적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반대편에 뭐가 많아지겠어? 구안인이 많아지면서 전체 비율은 어떻게 되겠니? 유지가 되죠. 동일한 개수로.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닥만 물어보면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지지 않는 한. 아데닌과 타이민도 마찬가지야. 양쪽의 모든 개수의 합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한 가닥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상보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요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면 반이 두 개가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두 반의 남녀의 성비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한 반에 남자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반에는 여자가 많을 수도 있죠. 상관이 없잖아.